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거시경제에 관련한 모든 것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금 밖에 참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하루속히 좀 비가 좀 거쳐서 맑게 개인 또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그죠? C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상당히 내일 저녁 9시 반에 어떤 변곡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방향을 알 수 없는 혼조 속에서 상당 시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또 전날이니만큼 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일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거기다 준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정말 신중하게 9시 반까지 기다리셨다가 관전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자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또 혜영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긴 하네요. 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또 비 오는 기간 내에 또 CPI 발표 있습니다. 사실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상. 물가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척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저는 어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1시간 동안 그걸 공개할 거예요. 뭐 차트 포함해서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이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한 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매번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1시간 보는 내내 후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든든한 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명의 마스터님이 각각 뽑아오신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명 마스터님은 어떤 시장의 이슈 뽑아오셨을까요? 네, 그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그죠? 네. 이제 그 비노동 고용 보고서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 일반 시장이 생각했던 거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됐어요. 네, 서프라이즈급으로 그렇죠. 나왔죠. 서프라이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상당히 중요한 그 대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 일단 독이 된 파월의 탄탄한 노동력 시장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자, 금요일 날 이제 그 제가 시청자분들 같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면서 9시 반에 그죠? 2배가 넘는 어떤 그 증가 시장 예상치를 전혀 뛰어넘고 2배가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어요. 뭐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자, 완전 고용이 됐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에 뭐 저번에 그 GDP가 발표가 있었죠. 2개월 연속 마이너스 0.9라는 숫자. 결국에는 아직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성장 모드에 있지는 않다.
단순히 이제 고용이 완전 고용이라는 거. 이거하고 우리는 유권 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파월의 이제 어떤 탄탄한 논문 증거가 이제 반론이 이제 여기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과거를 한번 3월부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3-4%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목표 금리는 2.25에서 2.50으로 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항상 뒷받침했던 얘기들, 7월 달도 마찬가지고 탄탄한 노동력 시장. 자, 이게 지금 독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탄탄한 노동력 시장 때문에 결국엔 미국의 시민들, 근로자들이 되겠죠. 버틸 수 있다. 그런 논리가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7월 달에 어땠습니까? FMC 때. 자, 일단 속도 조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이거 고용이 이제 증가를 했으면은 더 시장에 좋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해석을 딸리 했다. 그래서 결국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8월 2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는 이제 CME 그룹의 이제 그 패드워치 툴입니다. 보시면 자, 8월 2일 날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저 2.75에서 3.0 왼쪽에 이제 막대기입니다. 이게 한 1%대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꾸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가 이게 오후 3시 데이터인데 잠깐 이제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CME 툴입니다. 툴 보시면 자, 또 바뀌었네, 이게.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2.75에 3.0. 그죠? 그러면 일단 페이브 스텝에서 맥스 픽스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오후 3시에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36%, 7% 그 정도 했습니다. 벌써 6%라는 갭 다운이 됐어요. 그죠? 자, 역으로 따지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최소한 3.0이 지금 2.5니까 그죠? 빅 스텝이죠. 3.2면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중이 더 올라갔어요. 역으로 이제 더 올라간 거죠. 거의 70%대, 30%대. 자꾸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게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어떤 욕구를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죠? 68%였는데 아까는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밤에 지금 이제 아까 나스닥 이게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버전은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자, 목요일 날 제가 또 추진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요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또 숫자가 변동이 됐는지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비농업군 발표로 인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 일부 언론에서는 그 울트라 스텝이 1%죠, 1%. 그죠? 그러니까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얘기가 나온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9월 달에 가지 않겠느냐. 요거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될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내일 CPI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끝나지 않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죠. PPI, PC, 또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GDP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분명히 7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그죠? 상당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비농업군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급반전하는 상황이 현재는 놓여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노동력 시장이 탄탄한 게 결국 시장에서는 오케이 우리 이제 주식 입장에서 그죠?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내일 아까 서두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CPI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제가 하루 전날이니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전년 대비, 그죠? 전년 대비 저번 달에 어땠습니까? 9.1% 나왔죠. 9.1%.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예측이 이제 8.7%, 뭐 8.8%, 뭐 8.9%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소폭 일단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장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근월 CPI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에는 근월 CPI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측치는 6.1입니다. 6.1. 자, 위에 그래프 보시면 그죠? 5월 달에 6%였어요. 그럼 5월 달로 획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몇 번 제가 방송 나와도 말씀드리지만은 자, 근원 CPI는 뭡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거죠. 그 외의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울트라 스택까지도 충분히 열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이 지금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든 지금 양쪽 그래프가 상당히 좋고 나쁘고가 지금 이제 저울질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면 급변동, 급등락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서 이제 새벽 6시까지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키는 것도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은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호조, 그리고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될 미국의 7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또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해왕 마스터님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깊이 있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인플레 법안이죠. 네. 인플레 법안이요? 네, 오늘 이제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 법안 관련해서 좀 내용을 나눌 건데 네. 지금 바이든 사실 인플레 법안 이러면은 이제 어떤 테두리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제 물가를 낮추는 정책? 뭐 네, 이렇게 오랜만에 쉽게, 좀 정책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게 내용을 막상 까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다. 네, 그냥 중간 선거용이다 완전히. 네. 부자 증세 뭐 관련해 갖고 지금 내용 나오는 게 뭐 이제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은 그런 부가적인 어차피 기업 실적 봐봤자 의미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 이제 섹터별로 영향 가겠죠. 지금 이런 인플레 법안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얘기를 한다면은 네. 뭐 이제 자사주 매입 비중이 높은 이제 테크, 헬스케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섹터별로는 어떻게 보면 볼만한 메인 뉴스겠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법안이 인플레가 낮아지면 뭐 증시가 오른다. 이거는 지금 뭐 당연한 이론인데 현 예. 상황에서 이게 물가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법안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을 따진다면은 제가 노란톡에 이거를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네. 부가적으로 이제 오늘 나왔던 결말만 드리게 된다면은 인플레 관련 법안은 신경 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놨으니까 이제 물가가 낮아지겠다라는 연출값은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법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증시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증시가 더 호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치 이거인 것 마냥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저번에 마치 얘기했던 것처럼 저번에 뭔 얘기 있었어요? 제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이제 환율 관련해서 어떤 이치가 맞게 된다면은 마치 환율이 안정화 들어가는 착각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통화 스와프.
근데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죠. 지금 사실상 환율 관련해서 내려간 것도 달러가 약세 기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달러도 안정하게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이게 안정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화 스와프만 하겠죠. 근데 마치 이거인가 마냥 착각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 인하에 대한 정책은 세부적으로 크게 없어요. 내용을 보아하니. 예, 어떤 이제 섹터별로는 영향이 갈 거예요. 뭐 에너지나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헬스케어, 예, 친환경 정책 연관 관련해서는. 근데 미증시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일 만한 요소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일 이제 CPI 발표가 뜨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 차트 보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CPI에 너무 겁먹을 건 없습니다. 현재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나스닥 차트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가 인하 관련 법은 증시에 영향이 제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봐요. 아예 없습니다.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여부 진위를 따질 CPI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결과죠. 내일 당장. 예. FMCA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FMCA예요. 재미죠.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미증시 차트 오늘 국내 증시도 물어보셨는데 한 번에 증시 관련할 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상원이 558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게 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증시의 영향이 아예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해영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7월 CPI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일 밤 9시 30분에는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질문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7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화 하락에 매수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고용 호조에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달러 약세로 90달러 선에 재진입했습니다. 유로FX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ECB가 9월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점치며 강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1.41% 하락한 12,9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47% 상승한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로입니다. 0.49% 오른 1.02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은 이제 고용에서 이번 주 발표가 될 CPI로 시선을 옮겨간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약보합 마감한 나스닥이 오늘도 3거래일 연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일 나스닥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시장과 좀 유사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네. 매도를 들고 싶었어요, 사실. 예, 좀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매도를 들고 싶었는데 예. 뭐 이거 오늘 새벽 좀 늦게 자리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를 안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낫고 사실 제가 그 차트 얘기만 좀 드리자면은 네.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지금 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현실적인 얘기를. 자,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시장은 올라갑니다. 지금 쉬어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증시 상황에서. 예.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선 하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저항 자리입니다. 맞죠? 제가 이거 못 깬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뭐 CPI 발표 뜨고 굉장히 이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들어간다면 실제로 깨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기대치만큼 많이 안 내려갔네? 눌려요. 그래도 깨요, 나중에. 얼마나 눌릴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얼마나 눌릴지가. 지금 오늘 당일 트레이딩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T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13,100포인트죠. 13,10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해야지 그 다음에 매도 자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격이, 위치값이. 대응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현실은 파동 제대로 그려졌죠. 이게 지금 채널링이에요. 기본 구조 들어갈 수 있는 매도로 보게 된다면은 상단 13,100 라인 인근까지 붙었을 때 그때 재대응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관망한 겁니다. 어차피 내일 CPI 발표도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요 저항은 굉장히 세다고 했어요. 이거 셉니다. 지금 당장 못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 그때 설명드렸었죠. 네. 일목균형표 보면서 여러분들 재매수를 보려면요. 그때 보셔야 되는데 언제 보셔야 돼요? 하면서 일단 저항 걸리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지금 이제 조정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던 조정세가 열리기 시작이죠. 이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매수세가 그 다음 자리에 나온다고. 자, 일목균형표가 위치가 밀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열려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악이잖아요. 매수를 가기 위해서 한 번에 대한 조정은.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유동성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게. 어차피 랠리예요, 차트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매수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기회 옵니다. 올라간다고 한 상황이 왜 매수 붙지 말래? 여러분 저는요. 아직 시장이요.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아직까지. 근데 왜 보지 말래? 많이 올렸잖아요. 추세 완성돼 있는데 뭐하러 붙어요? 지금 그 단계예요. 이제 조정 주고 하락세 눌림으로 조정력을 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CPI 결과치 있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지 내일 결과값에 의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일목 기본 원리예요. 자, 제가 무방 때 설명드린 게 뭐예요? 기준선하고 전환선 잠깐 설명드렸어요. 기준선하고 전환선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둘에 대한 활용도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잠깐 전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제 적용이 힘든 것 뿐이에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된다면은 초록선이 기준선이고 파랑선이 전환선인데 양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는 순간 주가가 그때부터 탄력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라도 일자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일자로 누워있으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못 짚는 자리가 연출이 돼버립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금. 아시겠죠? 자, 지금 상단에 여러분들 구름대 있죠? 구름대 위로 올라갔어요. 주가 이제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이 매수 보려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일치해야지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방금 본 이 그죠. 그림이 차트에 적용이 되는 자, 거죠? 지금 차트 볼게요. 네, 기준선하고 전환선 그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상승세 때 여러분들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13,000 뚫고 올라가고 막 더 올라갈 것 같아 분위기가. 네. 하지 마세요. 어. 왜요? 기준선 지금 일자로 폈는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추세 완성됐죠. 일자 폈죠. 조정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저항 위치하죠. 모든 게 다 맞아요. 뭐하러 보냐 이거예요. 이때 매수를. 지금이요? 여러분들 오늘 매도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일 CPI 있잖아요. 이거 또 대기하려면 시간 걸리고 관망하세요 그냥. 어차피 저는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매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매수 보세요. 시원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근데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보라고 해요. 진입이 중요한 거지. 추세 완성되고 다시 한번 재추세가 시작되는 돌파 구간이 있는데 맞죠?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네, 그래서 관망이에요. 자, 그리고 내일 CPI 발표 있죠. 전 정확하게 좀 정보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6월에 CPI 몇 프로 떴죠? 기억하자고요. 8% 후반대 떴죠. 네. 자, 7월에 몇 프로였어요? 9.1% 떴어요. 시장 떨어졌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시장 떨어졌어요? 물가가 한 번 더 쳤는데 시장이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반등했네. 왜 올라요? 모르겠대. 이거 대답 못해요, 이거. 시장은 선반영이거든요.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 자이언트 스텝 뭐 나올 수 있어요. 7월에. 9월에 자이언트 스텝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확률이 반반이에요. 거의 50% 내리라고 칩시다. 지금 어쨌든 간에 25bp 더 인상한다고 해봤자 시장의 추가 하락 모멘텀으로 세게 칠 수 없습니다. 연말에 있는 금리 설정은 3.5%에서 4% 사이에 완료돼 있는데 50 베이시스 포인트 갖고 시장의 하락을 유도할 만큼 임팩트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자, 6월 CPI 한번 볼게요. 자, CPI 발표 떴죠. 예, 7월 CPI 보겠습니다. 예, 떴습니다. 그죠? 자, 이제 8월 CPI 뜹니다. 내일 뜨겠죠? 자, 여기서 하이 찍고 여기서 최고점 찍었어요. 여기서 최고점 찍었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금리 반영을 더 이상 못합니다. 시장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제 금리가 시장에 대해서. 연말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3.5% 내외, 4% 사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한다고 지금 만약에 내일이요 9% 이상 한 번 더 나와요. 시장 하락할 수 있어요. 당일 수급은. 당일 수급은. 근데 하락 모멘텀에 대한 전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지에 대한 연결성만 달라지는 거겠죠. 사실상.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자, 어차피 분봉 차트에서 한 번 더 뚫고 올라 가능성은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뚫렸을 때 추세의 재시작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는 이때 매수 보면 돼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질문이 한번 올라와갖고 오늘 질문하신 분은 제 방송을 꾸준히 안 보시는 분 같아요. 예, 전략에 대한 어떤 수정을 미국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지금 같이 변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코스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통위랑 페드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금통위가 다음 계획에서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시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국은행이 25bp만 올린다? 시장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아요, 증시는. 왜냐? 금리 역전이 스프레드 확대되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 굉장히 안 좋아요. 시장의 디커플링화가 더 빠르게 일으킬 수 있다는 구조화예요.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은요. 2,700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2,700. 근데 앞으로 금통 일정이랑 페드 일정이 남아있는 구간대에서 스프레드 확대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저는요. 다 현금화라고 할 거예요. 지금 25베이시스 포인트죠. 이거 50베이시스 포인트, 75베이시스 늘어날 가능성이 열어지잖아요. 저는 그냥 다 현금화라고 할 거예요. 예, 좀 쉬었다 하라고. 디커플링 어차피 나올 겁니다. 왜냐? 2018년, 19년도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2700선까지는 시장이 확대가 열려지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차트를 좀 만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증시는요. 제가 이전에 이제 무료 방송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 지지를 한 번 더 받아버렸네. 이 구간에서. 이거 이탈 나오면은 어차피 하락세로 유도됩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게 매수냐 매도냐 논했을 땐 매도 보세요. 이렇게지만 지금 23시 24분입니다. 실시간. 근데 지금 시간대 진입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예, 눌릴 만큼 눌려버렸어요. 이미 타이밍을 좀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보게 된다면은 13,100포인트 올 때까지 대기하고 그때 매도하는 게 나아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예, 내일 CPI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뭐 통화 정책이잖아요. 사실상. 9월 FOMC 회의를 가를 만한 요소잖아요. 그죠? 뭐 9월에 또 발표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어쨌든 하방세다 안정세다 얘기를 했지만은 7월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결과치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만약 결과치가 더 물가가 높게 잡히는 상황이 연출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들어가되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입니다. 만약에 내일 물가가 좋게 나온다면은 어차피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 75에서 55로 이제 가능성이 업되는 거고, 예. 그럼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차트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좀 대세 상승 흐름이기는 하지만 당일은 어쩌면 FOMC 회의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7월 CPI 확인을 한 뒤에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는 당일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일목균형표 원리에 기반해서 또 면밀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도 천명 마스터님도 오늘 동일하게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또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RSI라는 이제 모멘텀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MACD 뭐 회시점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정확히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 네. 가지고 오늘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ACD 제가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 26년 동안 RSI하고 MACD를 장시간 사용을 해서 상당한 안정된 지금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MACD가 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죠? 자, 데드 크로스는 말 그대로 매도. 그죠? 자, 골든 크로스는 매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일 땐 뭐냐? 이거 파란 신호, 이거 시그널. 그다음에 매수일 때는 빨간 시그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키포인트. 자, 팁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어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럼 MACD라고 하면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 그렇죠. 두 가지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메인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판단에 이게 어떤 이제 이 투자의 근거를 찾는 거니까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단 일봉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이제 7월 한 중순 6월이죠. 잠깐만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죠?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부터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계속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쓰리바닥 형태를 보이면서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122평선이 강한 돌파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래서 요거를 근거해서 이게 돌파를 아직은 이게 또 붕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어땠습니까? 거의 고점까지 갔다가 이 장이 거의 마감되는 시간에 저점까지 가는 아주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죠? 복잡한 그런 형태의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일단은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또 이제 또 우리 시장님들이 다 출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보실 수 없는 거니까 결국엔 결과를 내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122평선이 강력하게 붕괴라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일단 꺾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꺾인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보고요. 자, 여기 또 근거해서 자, S&P 항상 S&P가 투명합니다. 신뢰도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을 투자하실 때 S&P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나스닥을 그러니까 S&P를 먼저 안 보시고 나스닥을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S&P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S&P는 지금 거의 지금 120평선을 강하게 저항을 받고 거의 지금 5일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있죠. 상당히 고민스러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약하방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3일 연속 약하방의 어떤 그런 위치를 좀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나스닥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MACD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실제 투자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앞에 걸 보겠습니다. 앞에 거. 저는 넘어가 보시면, 자, 일본을 저는 5분봉을 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 1분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5분봉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골든 크로스 나왔죠? 여기 데드 크로스를 봐야 되겠네요. 데드 크로스. 자, 여기 보시면 정확히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파란 신호가 데드 크로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자,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준선, 절대선 선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손절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손절은 무조건 거셔야 됩니다. 손절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손절 안 걸고 매매를 하시면 갑자기 방향이 급변하면 방향이 맞더라도 그죠?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포스러운 장이 되니까 항상 손절은 걸어놓고 가셔라. 그래서 자, 상당히 거의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이 시간대가 이제 9시부터 11시 사이. 물론 이제 시간이 상당히 길지만 이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자, 역으로 따지면 반대로 가보니까 여기 이제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전히 똑같이 거의 요것도 한 2시간 정도 상당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지금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리얼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 맞죠? 여기 데드 크로스 왔어요. 그죠? 데드 크로스 와서 바로 수익을 내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시면 자, 일단 4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4일 수익 내면 이거는 상당히 성공한 어떤 매매 기법이다. 근데 하루 손실 보면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손실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3일 수익을 보고 이틀 손실을 봤다. 이거는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셔라.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도요, 전 세계 시계에서 초고수 1등의 어떤 기법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고 욕심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전략을 좀 차곡차곡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아무리 위험한 장이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신다면 꾸준한 수익을 저는 낼 수 있고 확신을 하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들과 매일매일 어떤 투자 전략을 짜가면서 차곡차곡
어떤 계단을 밟아가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 방은 없습니다. 절대 한 방은 없으니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도 좀 재정립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 RSI에 이어서 오늘은 MACD에 대해서 좀 명료한 기술적 분석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120일 이평선 그리고 S&P에 근거해서 오늘 당일 나스닥 또 대응 전략을 관망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도와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팁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마스터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한 당일 스탠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이 2월 초 수준까지 좀 크게 밀려났었는데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90달러 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란 핵합의 최종안 검토 소식에도 오늘은 1%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이 정확하게 정반대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천명 마스터님은 매수 들어주셨고 혜영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혜영 마스터님 먼저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은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 네. 전투기 판매, 무기 판매 뭐 이게 네. 있어서 사실 이제 매도세가 두터워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92달러 올 때까지 좀 대기하라고 했었어요. 네. 지금 92달러 왔는데 제가 원래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자리는 웬만하면 씹어드리는데 네. 제가 신세계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이 자리에 오면은 한번 매도는 보라고 했어요. 여기는 저항력이 유지된 자리니까. 근데 이 모멘텀이 지금 95달러까지 이어진다는 가능성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기 저항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자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유가에 대한 전략은요, 앞으로 하방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초과 공급이라는 어떤 시황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초과 공급. 오늘 단기 저항 이어집니다. 지금 매도권에 대한 대응을 하셔도 괜찮고, 지금 고점 위치값 시도인 92.60달러 내외에서 손절 라인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 위치값인 96달러까지는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매도입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기다리는 거고, 네. 뭐 그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전략이에요. 중요한 자리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매도세 드셔도 대응하셔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앞으로 하반기에 원유 생산 초과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어떠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 그리고 오펙 관련해서 공급적인 측면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되죠. 더 이상 이슈가 안 돼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전쟁 해선하면서 전쟁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민감하질 않아요. 전쟁 이슈에. 과거만큼. 그리고 지금 사실 엄청 석유 의존도가 과거 대비해 갖고 그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웬만하면 적게 보고 있어요. 우크라 사태 관련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그죠? 앞으로 향후 뭐 사우디가 전투 이제 무기도 샀겠다. 무기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겠다. 이제 앞으로 오펙에 대한 어떤 사우디에 대한 증산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다운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산 관련해서 힘을 쏟을 거예요. 바이든이 그런 굴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유가 하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이 부분만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원유 생산 초과 가능성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저항에 대한 위치값만 측정하면 되는데, 제가 무기 판매 이후에 처음으로 매도 자리 봤던 게 92달러예요. 여기 저항을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96달러고.
예, 그래서 오늘 손절 라인 유지하면서 매도 대응 전략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92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일 바로 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92.6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자리값 드렸으니까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은 정반대로 또 오늘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로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대세적으로는 연말까지 하락장은 맞습니다. 거기엔 동의를 하는데 네. 일시적인 반등이 지금 올 수가 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전에 우리 시청을 해서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냈고, 자 원인은 뭐 아까 여기 좀 뭐 뉴스에도 나온 얘기처럼, 자 일단 이러한 핵합의가 지금 확실하게 잘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 최종안까지는 때- 뭐 그렇죠. 검토 중이다 네, 이런 검토 소식은 중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엔 완전 타결이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고용, 그죠? 7월 달. 뭐 고용이 잘 된다는 그만큼 소비가 일단은 뭐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비축류가, 그죠? 뭐 저번에는 저번 주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비축류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유가 하락의 압력을 받았는데, 자 예상이 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단 제가 제 생각에 뭐 일단 결과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한 번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매수를 들었고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일봉상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2평선 있습니다. 이 22평선이 95달러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적극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자, 진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입가가 지금 제가 이게 갑자기 올랐던 시각들 제가 보니까 17시 30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91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91달러에서 91달러 30, 거기서 해서 가강 지지 저항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짧게 어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라. 그렇게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나스닥에 오일에 대해서 또 오늘 천명 마스터님은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에 대한 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인지 잠깐 좀 안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 세계인들의 포커스 CPI죠, 그죠? 물가 상승률. 네. 자, 이거를 제가 오전부터 정밀 그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저녁 시간까지 9시 반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짜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가 강연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투자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참여 노란톡에 또 공지가 또 따로 나갈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천명 마스터님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내일 발표가 되는 이 미국의 7월 CPI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